현재 인도네시아의 행동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여전히 지불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산 분야에서의 돌발 행동이 다름 아닌 미국의 방산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행동하는 대반전의 이유가 나오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한국에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인도네시아는 갈 길이 매우 바쁜지 한국에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방한을 하며 필요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현 상황에 매우 절실한 수도 이전과 제철소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를 스마트시티로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이지만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짓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동남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거의 독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최근 영국의 도시명 공항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대거 진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스마트시티의 물류 및 교통에 현대차의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에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지반이 침하하고 가라앉아 매 홍수나 자연재해가 심각하고 현재 수도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기에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세종시 등을 모델로 한 도시 이전 관련 사업에 관해 수차례 도움을 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관계 부처에서 인도네시아에 인원을 파견해 관련 사안을 브리핑한 바 있으며, 인리 공무원 수십 명은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수도 이전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필요한 소스를 모두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포스코와 함께 수도 이전 사업과 35억 달러 규모의 제철소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도네시아는 관련 노하우 전수를 요구했고, 또한 포스코 철강 노하우도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에 전달하며 동시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인리 투자부 장관,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조각량을 6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강판에 대한 생산을 늘리기로 하는 등 관련 산업계가 활성화되는 방안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가장 급한 수도 이전에 참여하는 포스코를 향해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 편의는 물론이고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이런 파격 지원 약속은 지난 6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있었습니다. LG 엔솔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니켈 광산권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조코이 대통령은 모든 게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통해 약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한국 기업을 반기는 모습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자국의 가장 절실한 부분에 한국의 노하우와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한국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순항하며 기대를 모으는 반면 옥의 티가 있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은 함흥차사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현금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하다가 팜유로 내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국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와 미국 전투기를 신규 주문한 모습인 것이죠. 이 때문에 카이 관계자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성능과 완성에 대해서 신뢰를 표하지 않는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간을 보다가 마지막에 완본체가 나온 다음에야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KF-21은 2차 비행을 순조롭게 마치며 청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KF-21은 39분간 비행 후 랜딩 기어를 접은 채 들어온 것인데, 이는 전투기 엔진 개통의 안전성이 상당히 입증된 결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들이 사실상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까지 KF-21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 때문에 다방면에서는 KF-21 사업을 독자 추진하자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대우조선해양에 잠수함 세대를 주문하기로 해놓고 계약금도 안 보내 답보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누리꾼들은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수도 이전, 제철소, 니켈 광산 사업도 신중해야 한다라며 KF21도 이행 안 하는데 MOU 형태로 맺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방산 분야에서 돌출 행동을 하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인데요.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오커스 행보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대항한 군사 연맹체로 보입니다. 영연방 파이브 아이즈에도 핵심 멤버로 이들은 좀 더 중대한 군 안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문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핵잠인데 이로 인해 호주가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자칫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핵 확산 조약 NPT 재점검 회의를 앞두고 잠수함용 핵기술 공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핵무기 프로그램 이전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실상 호주를 겨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 후 위약금을 물었고 미국과 핵잠을 추진합니다. 이 핵잠은 핵 추진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 형태의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호주의 특성상 남중국해나 남태평양으로 뻗어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장거리 잠수함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미국의 핵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 느닷없는 인도네시아가 미국, 호주 핵잠에 딴지를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이웃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이 같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데요. 물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미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의 세력이 과대 팽창되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우선은 자신들의 최우선 안보 동맹인 호주에 핵잠을 테스트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구보다 핵 확산을 우려하는 국가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 것을 인정하며 최순위 필요 동맹들에게는 핵잠을 비롯한 일부 핵 관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에도 핵잠 도입은 물론 핵무기까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국면이 확정이 되면 핵무기 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미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핵연료 처리에 대한 연구가 승인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며 핵 용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의 핵잠을 보유할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며 대만 앞에서 훈련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동북아의 린치핀인 한국의 핵잠 도입이 언젠가는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였나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같은 흐름을 타고 있지 않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중국과 인니 양국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당장 이번 NPT 회의에서는 중국이 오커스 체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수차례 이를 미국의 냉전 시대의 사고로 영내 평화를 해치는 단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자국과 다양한 1대1로 사업을 벌이며 친중 성향도 보이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오커스 핵 확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라인을 확대해서 미국 오커스와 호주 핵잠 등 결연한 반대 의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호주는 곤란해하며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왜 그러냐는 반응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더불어 남태평양까지 세력을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 미국 소식통들은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주변국들을 포섭하려고 한다고도 말합니다. 한편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한다면 중국이 가장 반대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냅니다.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도 그러는데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방산 분야만큼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군사 채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팽창에 따라 핵 확산 조약이 미국 의도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써야 하는 카드이지만 이제 오커스가 등장했으며 미 호주 핵잠 협정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같은 동맹국도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소 일괄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는 인도네시아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 길일 것입니다.